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내렸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질환이 걸려서 사망하신다거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아니면 누워있다 보면은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선 정형외과 투석혈관 클리닉의 김영화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대부분 투석혈관 관련돼서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외에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하나는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질환이고, 하지 동맥에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맥도 피부 근처에 있는 정맥이 있고 몸속 깊숙이 있는 정맥이 있는데요, 그 몸속 깊숙이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다리랑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주로 다리에 있는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혈전으로 인해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eep Vein Thrombosis라고 해서 약자로는 DVT라고 하는데요, 다리에는 정맥이 크게 대퇴동맥이 있고 오금정맥이 있습니다. 그 오금정맥 아래로도 이제 정맥들이 있는데요, 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그 오금정맥이라든지 대퇴정맥 또는 좀 더 올라가서 장골동맥, 그러니까 골반 안에 있는 정맥이거든요. 그곳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병리학적으로 생기는 세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맥 자체에 혈액이 정체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서 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맥 자체가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정맥 안에 세포들이나 조직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전이 쌓이다 보면은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혈액 응고 인자들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활성화가 됐다거나 양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다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진 않는데,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내렸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라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질환이 걸려서 사망하신다거나 이런 뉴스를 아마 예전에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아니면 누워있다 보면은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혈전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단순히 붓는다거나 요 정도 증상에서 그냥 끝날 텐데,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거나 떨어져 나가서 폐색전증이라고 하거든요. 폐 동맥을 막아서 산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호흡을 해도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가스 교환이 잘 안 되게 돼서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즉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질환을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공간이 좁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리에 혈전이 생겨서 이런 증상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장시간 비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리 종아리 근육을 계속 풀어주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올리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면서 혈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비단 이제 이런 상황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정형외과 쪽 수술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때 수술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또는 움직이지 못하게 장시간 동안 그렇게 침상에서 누워있는 경우에도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는 공기 압박을 하는 마사지기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혈전증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피임약 복용을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겼을 때 나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가 붓는 증상입니다. 위치는 종아리만 붓는 분들도 있고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붓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지정맥 혈전증이 생겼을 때는 물론 양측 다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한쪽 다리만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가 부으면서 생긴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증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겠지만 압통, 즉 부은 다리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은 다리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신부정맥 혈전증의 경우에는 파랗게 되거나 붉은색이 된다거나 피부의 색깔이 좀 더 진해지는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이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부은 다리의 발열이라든지 만져봤을 때 좀 뜨뜻한 감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이 의심이 되면은 대부분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었고요. 혈관 내부에 혈전이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혈전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도 초음파로 이제 진단을 많이 내리지만은 대부분 CT 촬영을 통해서 신부정맥 혈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부정맥 혈전증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전신을 다 CT를 찍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폐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 있는 곳까지 CT 촬영을 해서 폐 색전증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CT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정맥 혈전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붓고 내가 숨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혈전이 폐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 다리만 부었고 설명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동반하면서 호흡이 좀 힘들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은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되도록이면 빨리 응급실이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 질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 검사 결과에서도 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다이머라고 하는 특수한 성분의 물질이 피 검사 결과에서 높게 측정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요. CT를 찍거나 더 진행하기 전에 이 피 검사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높다면은 그 신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피 검사 결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리가 부어 있는 상태를 호전을 시켜야겠죠. 혈전 자체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중재적 시술로 하기도 하고요. 수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중재적 시술로 다리에만 국한된 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오금 뒤쪽에 있는 정맥에 접근을 해서 카테터라든지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넣어서 이 혈전을 다 제거를 하고요. 제거가 다 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물 치료를 가게 되는데, 혈전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아가는 혈전이 폐 동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전 제거를 하기 전에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심장 가까이로 들어가서 폐 쪽으로 들어가는 하대정맥에다가 필터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IVC 필터라고 하는데요. 대퇴정맥에서 넣기도 하고 아니면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채구멍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게 이런 기구 안에 넣어서 이 하대정맥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을 통해서 다리에 있는 정맥 혈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빼지는 않고요. 또다시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혈전 제거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요. 먹는 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주사제로도 혈전 제거 및 혈전이 다시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약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까지 넣어놓고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또는 당일에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퇴원을 해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CT를 찍어서 여전히 혈전이 다 잘 제거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 필터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신부정맥 혈전증이 한번 생기셨던 분들은 다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는 왜냐하면은 혈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는 원인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혈액 자체가 응고가 잘 될 수 있는 혈액 구성 성분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한 부위가 혈관이 좁아서 그곳에서 혈전이 잘 발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전이 다 제거됐어도 그와 비슷한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증상이 발생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다 받고 약물 치료도 한 몇 개월 동안 지속하고 난 다음에 다 없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약물을 끊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길게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혈전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비행기 안이라든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에 한 번씩 다리를 움직여줘서 운동을 해서 정맥피가 잘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여러 가지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신부정맥 혈전증에서는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압박 스타킹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용이 있고 예방용이 있거든요. 예방할 수 있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함으로써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항응고제 같은 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다쳤을 때 지혈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약물 자체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을 받고 복용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렇게 신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면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같이 이렇게 진단 기술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는 사망하는 확률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한쪽 다리만 붓는다 주로 다리 색깔이 약간 변해 있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랬을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진단을 받아서 혈전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신부정맥 혈전증이 어떤 것이고 원인이 어떻게 되고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후발률이 생각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령이 될수록 많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면서 다리가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선 정형외과 투석혈관 클리닉의 김영호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